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전 진출을 판가름할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내일 오전 치러집니다. 맨하튼에서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계 60대 여성을 100차례 이상 무참히 폭행한 40대 남성이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로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세계 172개의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과 싱가포르의 생활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전 진출을 판가름할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내일 오전 치러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H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어야 하는데요. 김민재, 황희찬 등 부상 선수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벤투 감독마저 벤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맨하튼에서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현재 1무 1패로 조 3위인 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미 2승으로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한 강호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고 같은 조 가나, 우루과이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처지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국 대표팀은 김민재, 황희찬 등 부상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 3차전을 하루 앞두고 카타르 알라이안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내일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투 감독도 이번 경기는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가나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해 벤치에서 경기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내일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는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현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공동 응원을 펼치게 되며 행사를 지원하는 맥도날드는 참석자들에게 감자튀김을 비롯해 막대 풍선 등 응원 도구를 무료로 증정하고 페이스 페인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거리 응원전을 통해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끼고 커뮤니티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다시 감소세입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소식도 잇따라 나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1월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폭 23만 9천 개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제조업 10만 개, 전문 사무 서비스업 7만 7천 개, 금융업 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반면 레저 적객업에서는 2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민간 기업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했습니다. 10월 7.7%보다는 약간 내려간 수준입니다. 기업들의 10월 구인 건수는 1,030만 건으로 9월보다 35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비율은 지난 9월 2배로 치솟았지만 10월에는 1.7배로 누그러졌습니다. 기업들이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가 실업자 수보다 1.7배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트위터, HP, 리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는 1,250명을,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고 CNN 방송도 해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보태면서 연준이 이달 정례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전월보다 0.3%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월에 6.2%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의 3배에 달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전월보다는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라고 언급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상승폭도 지난 9월 5.2%보다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하회했습니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도 올해 1월 이후 최소폭인 7.7%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개인 소비 지출의 오름세가 꺾인 것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물가 잡기에 총주력해온 연준으로서는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속도 조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3일에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9일로 예정된 화물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기존 잠정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한 건데요. 노동계는 배신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은 화물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12개 주요 철도 노조는 합의안을 투표로 비준하려고 했지만 4개 노조에서 부결됐습니다.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9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진행되면 물류가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이 처리된 이후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합의안에 마련된 유급병가 1일을 7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철도 폐쇄가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상원도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반발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친노조 대통령이라고 말할 만큼 노조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의회 개입을 적극 요청하면서 일부 노조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뉴욕주 용커스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필리핀계 60대 여성을 무려 130차례 이상 무참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남성이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로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인 미리암 로카는 지난 3월 뉴욕주 용커스에서 필리핀계 60대 여성을 100차례 이상 무참히 폭행한 타멜 에스코가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석방 후 5년 동안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멜 에스코는 지난 9월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에스코는 필리핀계 아시아계 여성을 향해 인종차별 폭언을 퍼부었고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자 뒤쫓아가서 폭행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공개한 폐쇄회로 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자 에스코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100회 이상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으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으로 얼굴뼈가 부서지고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에서 타멜 에스코의 악랄함과 증오심 때문에 24년 넘게 집으로 여긴 곳을 잃었다며 여기는 자신이 딸들을 키웠던 곳이며 오랜 이웃들과 함께한 곳이라고 밝히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주님께 살게 해주세요. 딸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일하게 바라는 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와 남성 양성애자들에 대한 헌혈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들이 헌혈을 하려면 1년간 성관계를 자제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부족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게이와 남성 양성애자들도 성관계를 약 3개월 동안 자제한 사람에게는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FDA는 앞으로 몇 달 내 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년 동안에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헌혈하는 것이 금지돼 왔습니다. 1980년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가 유행하면서 FDA가 관련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FDA는 지난 2015년 이 금지 정책을 해제했지만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들이 헌혈을 하려면 그 전에 1년 동안 성관계를 자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이 발생하면서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헌혈에 앞서 개별화한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은 약 1,600명의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혈액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성관계 자제 시간을 연기한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조사한 뒤 나온 방침입니다. 이 연구는 미 적십자사를 포함해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혈액센터 3곳에서 올 초까지 수행됐습니다. 다만 FDA 관리들은 여전히 새로운 지침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하고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보호되지 않은 항문 성교는 다른 형태의 성교보다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면서도 3개월은 충분한 대기 시간이라며 이 기간에 HIV에 감염됐는지 여부가 명백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172개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과 싱가포르의 생활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분석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이 오늘 발표한 세계 생활비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72개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은 싱가포르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는 단골 1위로 지난 10년 동안 8번 1위에 랭크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2계단 하락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홍콩과 로스앤젤레스가 동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6위와 7위는 스위스 취리히와 제네바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는 샌프란시스코, 9위는 파리, 10위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차례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10위권 내에 가장 많은 도시가 포함됐는데 조사 대상 22곳 중 3곳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뛴 곳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88계단, 상트페테르부르크가 70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경제 약화로 유로화와 다른 지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순위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선 스웨덴 스톡홀름,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리옹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ECA 인터내셔널이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에서는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뉴욕, 제네바, 런던, 도쿄, 텔아비브, 취리히, 상하이, 광저우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10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뉴욕 시형 아파트의 렌트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운영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렌트가 체납되면서 기본적인 건물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공사는 지난달 기준 7만 1,000가구 이상의 뉴욕 시형 아파트에서 체납된 렌트가 총 4억 4,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당시 체납액 약 1억 달러보다 4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 측은 렌트 수입이 운영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렌트를 제대로 안 내는 세입자가 많아서 기본적인 건물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에서 최근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난방 시즌인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뉴욕 시형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갑작스레 난방이 끊긴 경험을 한 경우는 564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일러 고장 신고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했습니다.
냉방이 필수인 여름 시즌 정전이 12시간 이상 지속한 건수는 97건으로 직전해 4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교체돼야 하는 뉴욕시형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08대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단 2대만 교체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 측은 추가 수입이 없이는 아파트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카 마르티네즈 뉴욕시 주택공사 최고 재무책임자는 팬데믹의 세입자들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순위에서 밀리고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자금 문제 해결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MTA는 일부 역에 무장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감시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MTA는 무단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무임 승차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브루클린 할시 스트리트 전철역 등에 무장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MTA 로버트 디엘 안전책임자는 무장 인력은 무임 승차 시도자를 체포하지 않아도 티켓 자동 판매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범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들 무장 인력 1명이 1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무장 인력들이 무임 승차를 막고 수익 감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면서 추가로 무장을 하진 않지만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한 감시 인력을 12개 전철역 출입구 옆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팬데믹이 완화되고 전철 승객이 늘면서 무임 승차로 인한 체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97%나 더 늘었습니다. MTA는 전철을 포함해 버스와 열차 등 산하 공공교통 서비스에서 무임 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 행위로 인해 올해에만 총 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어제 저녁 자녀 가족과 일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이 넘는 전통에 따라서 올해의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 일립스 공원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남쪽에 위치한 공원으로 프레지던스 파크 사우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짤막하게 미국민의 단합에 관한 연설을 마치고 질 바이든 여사가 키스를 보내며 바이든 가족이 보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연방정부가 엠두창 공중보건 비상선언 종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건당국이 이번 주 후반 비상선언을 끝내기 위한 60일 준비 통지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선언은 내년 1월 31일께 종료할 예정입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엠두창은 지난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달 기준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자 수는 73,437명,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 봄에 치러진 2021-2022학년도 표준시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전국 3개 주 중 하나로 나타나 교육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은 지난 9월 표준시험 결과 발표는 늦은 겨울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 전역 학군별 표준시험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군은 이미 NJSLA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뉴욕 패터슨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별도 발표를 통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이지패스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10여 년 만에 추진합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지패스 운전자들에 대한 뉴욕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인상안은 우선 2024년 1월 1일 이지패스 통행료를 현행보다 5% 올린 후 2027년 1월 1일 5%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I-87 고속도로 선상에 위치한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의 통행료도 2024에서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50센트씩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